번째 질문입니다. DLF, DLS 저희 TM께서도 몇 번 짚어드렸죠. 라임 자산 운용 오늘 같이 거론된 이야기가 방금 유리다 캐스터가 지적한 TRS 이 계약인데 글쎄요, 박동기 전문가님, TRS 계약 이게 유동성 대란에 가장 문제가 됐던 계약이라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이게 우리가 주식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네. 어렵더라고요. 한 20, 30년 전에 재무관리 배울 때 이게 서합을 배웠는데 서합이 또 재무관리 중에서도 또 제일 어려워요. 네. 전문가님한테 여쭤보지 누구한테 여쭤보세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이걸 이제 공부도 안 해도 되나 보다 했는데 또 숙제를 주시네요. TRS 요즘 경제신문을 보면은 또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일종의 이제 신용 파생 상품인데 신용 파생 상품 중에서도 이제 서합의 일종인데 이거는 이게 설명이 쉬운 진단인데 참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예, 기초 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정권사하고 지금 이렇게 일단 이슈화가 됐으니까 모 정권사하고 라임 자산 운용하고 두 개가 있는데 정권사에서 코스닥에서 발행하는 CB나 BW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정권사가 많이 사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라임 운용사에게 매도를 하는 거죠. 그 대신에 그러면 운용사는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인수를 하는 대신에 정권사에다가 라임 운용사에서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주게 돼요. 그러면 정권사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도 주식처럼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정권사는 수익을 취하게 되는 거고 라임 운용사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주식하고 똑같아서 현금하고 똑같아요. 바로 주식 바로 살 수 있고 주식 바로 팔면 바로 현금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주식 담보 대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용사 같은 경우는 수수료 조금만 주고 수수료 일정 부분 1% 뭐 2% 이렇게만 주고 주식하고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대량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용사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거죠. 조금 돈 주고 큰 자금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운용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모펀드라든지 전환사채 이런 것들을 이제 운용을 해서 고객들에게 수익을 돌려줘야 되는데 작년부터 해서 워낙에 펀드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펀드 환매가 일정 부분 환매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 정권사에서 운용사를 가만히 보니까 운용사 수익이 너무 안 나게 되니까 수익이 너무 안 나게 되니까 야 TRS 예전에 계약했던 거 해지하자 하나 둘씩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권사 입장으로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모든 펀드 환매 들어오는 것 중단시킨 거죠.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이 충스와프 계약 자체가 문제시가 되면서 이쪽 그러니까 증권사 쪽에서 두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계약을 중단했고 이렇게 되면서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여파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더 커지면은 어떤 세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2007년도 금융 위기 서브프라임 문제, 서브프라임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런 신용 파생 상품을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정권사에 팔고 정권사는 운용사에 팔고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대출을 했던 것을 이자하고 이걸 못 갚게 되니까 정권사 파산, 운용사 파산 뭐 이렇게 줄줄이 돼서 그게 크게 일어난 게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조그만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경제 자체가 지금 튼튼하기 때문에 확산된다 이렇게는 뭐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소규모 미니 서브프라임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봉합이 되기는 했는데 일부 소비자들의 손실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또 속상합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지금 TRS 계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은 좀 쉽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서 뭐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뭐 라임 자산 운용, 이 환매 중단 사태가 꽤 그래도 여파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좀 뭔가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보진 않으세요?
업계나 영향이지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상관없습니다. 네. 이게 그 라임 운용이 그 메자닌 펀드 위주로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메자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CB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판매하기가 사실 이런 펀드들이 쉬워요. 봤을 때 이자 채권이기도 그죠, 하고 채권이니까 주식이기도 그죠? 하고 좀 더 고수익 채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황금성이 문제가 생기면은 네. 이건 완전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 내용은 그냥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신용 막힌 거예요. 개인으로 따지면 이게 원래 신용 계약이 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 거래 개설을 하지 않으면 담보대출 신용 못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펀드가 증권사에 신용 거래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운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개방형이라고 돈을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네. 폐쇄형이면은 주주가 마음대로 못 해요. 펀드 그 수탁자들이 아무 때나 돈을 못 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방형으로 메자닌인데 개방형으로 해놓고 네. 돈이 만약 환매 요구가 나오면은 증권사 레버리지로 내주고 이런 네, 식으로 네. 운영을 해오고자 설계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유동성에 약간 리스크를 느끼니까 증권사들이 그 레버리지를 막아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죠. 그렇죠. 신용 계약 자체를 우리가 신용 계좌 개설했는데 신용 쓰려고 보니까 신용 안 들어가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황금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CB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운용사 입장에서는 LP 역할도 기대를 하면서 필요할 때 증권사에서 받아줄 것이다 이런 계약을 어느 정도 해놓은 건데 그걸 이제 증권사들이 이행을 안 한 격이다. 그러니까 운용사의 주장은 그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메자닌 투자 자체가 이렇게 자금이 막혀버리게 되면 펀드 환매 중단이라는 거는 현금화를 못 시켜서 돈을 못 내준다 이거거든요. 네. 지금 이 환매 요구만큼 우리가 돈을 못 만들고 유동성 확보가 안 된다 이거기 네. 때문에 일단 그걸 필요할 때 레버리지를 쓰려고 한 계약이 막혔다. 이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차피 뭐 해외 자산 증권사들 통해서라도 현금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현금 유동화가 더 싸게 될 테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이 메자닌 펀드 자체가 리스크가 이미 시장에 노출돼 버렸기 때문에 이 업계의 데미지와 향후에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일부 유동성 문제 거의 연동돼 있는 금융사들은 일부 생길 수 있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별로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그 개인 투자들이 가입하는 일반적 펀드하고는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뉴스가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뜨거웠던 이 메자닌 상품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게 되면서 아마 투자자분들도 상품의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뭔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의 영향력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총수합 계약 TRS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